다음은 미니 플러스입니다. 아주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5개 모드를 지원하고 힘과 스피드와 파워 값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운동 그래프가 보여진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량 설정과 콘스탄트라고 해서 개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운동하신 회원님들의 동작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팔당 25kg씩의 최대 중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생성을 의도한 동작이 있을 거고, 속도를 강조하는 동작이 있을 거고, 힘과 속도 둘 다를 강조하는 동작이 있을 텐데, 이 동작을 어떻게 각각에 맞춰서 구성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 기반에서 작동하는 그 케이블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지 같이 볼 텐데요. 신장성 모드라고 썼지만 등장성 모드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무게가 동일합니다. 신장 구간을 또 무게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모터에서 계속 무게를 인식하고 그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관성이나 출렁임이 없습니다. 스피드에 따라서 파워 값이 조금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느리게 수행했을 때 힘값이 맨 위에 있고 스피드 값이 비교적 낮게 있습니다. 스피드가 느리니까 파워 값이 힘값보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스피드가 확 빨라지니까 둘을 곱한 값이 파워이기 때문에 파워 값이 확 뜨죠. 왼쪽을 보시면 운동을 조금 느리게 했을 때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 오른쪽을 봤을 때는 힘있게 운동했다 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죠. 다음 탄성 모드 보시면 멀리 당길수록 장력이 증가하는 밴드와 같은 특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 지점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서 수축감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성 모드는 출렁임이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의 속도를 강조할 때에도 활용을 하고, 비교적 체중이 좀 나가거나 근력이 부족한 분들을 체중 보조용으로도 활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 양상은 힘이 당겨질수록 증가하는 것 보실 겁니다. 점성 모드입니다. 그냥 당기면 운동 설정 무게만큼만 부하가 가해지고, 빠르게 당겼을 때 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힘있게 동작을 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가속 구간에 출력을 키우고 싶다, 과부하를 시도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스피드와 파워가 함께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빠르게 당겼을 때고 오른쪽이 비교적 느리게 당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스피드와 파워가 돔 형태를 띠게 되고 파워 값이 확 뛰게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힘값도 뭔가 맥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따라서 파워값도 비교적 낮게 찍히는 모습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등속성 모드입니다. 속도가 세팅값보다 빨라졌을 때 미니 플러스에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40cm를 제한을 뒀을 때, 예를 들어 6kg라고 설정을 하면 6kg짜리 케이블이지만 40cm보다 빠르게 당길 때는 최대한의 무게가 적용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전 구간 동일한 속도로 운동하게 되고, 속도가 제한이 되니까 오랫동안 큰 힘을 쓰면서 최대 근력과 근비대 향상에 효과가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를 봤을 때는 밑에 좀 깔려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되고 설정한 속도 밑에서는 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보실 겁니다. 처음에 이 구간은 더 빠르게 당긴다라고 인식하기 전 구간입니다. 확 강하게 당겨주세요 하고 하면 처음에 힘값이 뜨고 그 다음에 속도에 제한이 걸리면서 힘이 조금 낮게 유지되는 것 보실 겁니다. 오른쪽은 힘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을 때, 왼쪽은 그 힘을 끝까지 쭉 끌고 왔을 때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진동 모드입니다. 당겼을 때 설정한 주파수만큼 무게를 계속 변동을 시킵니다. 10kg 설정을 하고 당기고 있으면 예를 들어 10.5kg와 9.5kg 사이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 억제와 사가 억제에서 PNF 효과가 있고, 진동을 느끼면서 아, 내 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체성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 내 근육과 힘줄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신호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근력이 요구되고 또 가동성이 향상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치보다는 감각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양상이 좀 다양합니다. 마지막 오른쪽만 봐주시면 되는데, 첫 두 사진은 진동이 계속 있는 반면 마지막 사진은 처음 봤던 신장성 모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설정된 무게보다 너무 빠르게 혹은 강하게 운동했을 때 발생하는 그래프인데요. 진동의 효과보단 그냥 운동에 가까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실 땐 진동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회원님 혹은 환자분께서 타겟하는 근육에 사용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시다 보면 다양한 그래프 형태를 보게 됩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중량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구간마다 조금씩 끊김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량을 조금 높이거나 낮춰서 의도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바지 그래프인데요. 이게 청바지냐면 에비수 청바지랑 좀 비슷합니다. 중간에 힘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속도가 한번 딱 줄어드는 구간이 있죠. 힘을 주다가 딱 끊기는 구간이 있다라는 뜻인데 일관되게 그 동작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모인데요. 일정 수준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파워 값은 둘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힘 값보다 높게 찍힙니다. 근데 지금처럼 등속성 모드가 아님에도 파워 값과 스피드 값이 너무 밑에 있으면 동작을 너무 느리게 수행하고 있다, 혹은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동작을 조금은 빨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템포를 직접 시연해 주시면서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안에서 다양한 양상의 그래프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동작의 의도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잘 운동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왼쪽도 오른쪽도 막대 그래프의 양상을 보시면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작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니 중량을 조정하거나 트레이너의 의도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4가지 양상이 있는데 각각을 좀 말씀드리면 감소형 그래프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세트 초중반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 평이하게 유지되다가 후반부에 점차적으로 하향하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힘이 잘 유지가 되다가 속도가 좀 줄었다라는 뜻인데 체력적으로 좀 부침을 느꼈거나 뭐 이쪽에 스티킹 포인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가장 적정한 중량이 설정된 상태라고 봅니다. 근육이란 게 어쨌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세트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출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때 중량이 좀 적절하게 설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상승형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세트 초중반에 그래프가 좀 평이하게 유지되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늘어요. 방금 전에 제가 사람 몸은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반동을 사용했다. 저는 반동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의도대로 반동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기도 해요.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승형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 후반부에 반동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렇게 사춘기형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양상이 조금 균일하지가 않죠. 동작을 뭔가 어색함이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동작을 좀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다음은 안정형 그래프인데요. 되게 깔끔하고 예쁜 그래프인데 중량이 회원님이 운동할 수 있는 것보다 낮게 설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트가 끝났는데 너무 똑같다라고 하면 저는 무게를 조금 올려드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트 후반부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중량감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의도대로 일관되게 운동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 또 보면 운동이 쉬었다 라고 또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복 수든 무게든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숄더 플렉션 각도가 좀 안 나온다 하는 분 계실까요? 가동 범위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할 텐데 숄더 플렉션만 한번 보실 겁니다. 오른쪽 한번 쭉 들고, 잘 오셨습니다. 한 165도, 170도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진동 모드의 그 PNF 효과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편하게 팔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프닐링 자세에서 왼무릎 대고 케이블 한번 잡아주실 겁니다. 그대로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쭉 넣어주실 겁니다. 쭉 돌아서, 중요한 점은 팔을 펼수록 이 광배의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인지하시면서 한 번 더 크게 호흡, 이번에는 왼팔을 오른쪽 무릎 밑으로 쭉 넣는다 생각하고 너무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고 회전만 그대로 쭉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동 확인하면서 동작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한 5도 정도 좋아진 모습이 있죠. 모드 한번 바꿔서 활용을 해보시면, 탄성 모드를 쓰는 이유는 처음 당길 때에는 부담이 없는데 체중을 지지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저항이 가해집니다. 모드의 특성을 활용해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 약간 든 상태 유지해서 살짝 숙여서 이제 왼팔 넣어 보실 겁니다. 나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 생각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광배 조금 더 힘 빼서 쭉 늘려주시고 호흡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번 더 비교해보면 조금씩 편하게 펴지시는 거 보일 거예요. 어깨가 안 들리는 이유는 광배가 이 숄더 플렉션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미니 플러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체 운동 한 가지 할 텐데 모드 활용해서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로 견착하는 프론트 스쿼트를 하실 텐데 10kg로 운동 한번 해보실 텐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동작 어렵지 않을 겁니다.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내려놓고 평균 폴스 값이 103N, 맥스 값이 116N이에요. 평균치는 10.3kg, 최대치는 11.6k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값은 평균 35.1W에 맥스 값이 91.8입니다. 폴스와 스피드를 곱한 값에 100을 나눈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성 모드로 바꿔서 운동할 때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6kg를 드리는 거예요. 점프하듯이 강하게 일어나 주세요. 강하게 쭉! 둘, 강하게 쭉! 셋, 강하게 쭉! 네, 마지막 쭉! 오케이. 내려놓고 그러면은 양팔 3kg씩만 걸었는데 평균치가 117, 최대치가 233N, 훨씬 높은 강도로 운동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워 값은 둘을 곱해서 70이랑 245W, 훨씬 높은 파워로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실리는 구간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되 중후반 이후에 강하게 높은 강도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탄성 모드로 한번 해보실 텐데 가장 어려운 초반을 조금 쉽게 두고 후반부에 조금 더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6kg로 하되 장력을 700을 내리겠습니다. 약간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5개만 천천히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중간 지점까지만 올라오실게요. 여기 잠깐 버텨보실게요. 저항을 850까지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내려놓고 초중반은 평이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더 무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장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은 이렇고 몸통 회전에 대한 훈련을 많이 안 해보신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한번 앞에 견착해 주시고 몸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볼 텐데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두실까요? 골반 움직임을 조금 제한을 해서 명치 위로만 회전한다 생각해 보실게요. 쭉 회전을 하시면 왼쪽도 쭉 회전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조금 모자란 감은 있어서 왼쪽으로 비교할 텐데 지금 각도 한번 보실게요. 180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시계 방향 봤을 때 한 8시, 7시 사이 정도로 보이실 겁니다. 오른손은 쭉 밀 겁니다. 왼쪽은 쭉 회전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케이블로 숄더 프레스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숄더 프레스는 어깨가 주동근이지만 이 포지션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흉곽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했을 뿐인데 회원님의 가동성이 좋아져요. 오른쪽 쭉 찌르면서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대로 위로 한번 쭉 밀겠습니다. 6kg입니다. 이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인데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마지막 쭉 들어서 잠깐 홀드 하실게요. 배에 힘주고 흉곽 계속. 그렇죠. 10초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와서 잠깐 휴식. 왼쪽으로 한번 쭉 회전해 보실 겁니다. 아까 한 8시, 7시 사이에 했던 게 지금은 딱 7시 혹은 조금 더 이제 가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양쪽으로 활용하면서 무겁지 않은데 무겁다라는 느낌이 미니플러스를 쓰는 동안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급자나 좀 강자들을 위한 팁이 될 텐데요.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미 가진 무게보다 더 크게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동양인 중에서는요, 로테이션 50kg 하면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 손으로 한다 생각하시면서 쭉 눌렀다가 돌아가시고 쭉 눌렀다가 돌아오시고 하면서 고립 없이 그냥 얘를 강하게 밀어내는 데 집중해 주시면 돼요. 5개만 해보겠습니다. 쭉. 네, 마지막. 오케이 하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무게 올려보시겠습니다. 22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아마 속도감이 좀 현저히 느려지거나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쭉! 쭉! 오케이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묶어서 추가적으로 중량을 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면서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분도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니어 분들의 미니플러스 활용의 기본은 부상 위험이 높은 구간의 부담을 줄여준다 라는 걸 테마로 삼고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량을 좀 보조한다 라는 개념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니어 분들은 일단 몸을 가누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움직여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달리게 시켜드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걸어만 가세요 해도 돼요. 그래서 걸어서 그냥 5m 정도 갔다가 천천히 오셔도 운동 잘 되네요 하실 겁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푸시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천천히 밀고 내려오고 천천히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체중을 좀 보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연령이 50대가 넘어가면 깊게 앉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잡고 보조받아서 그냥 쭉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사이드로 그냥 쭉 깊게 앉는 동작을 보조해 드릴 수 있고, 발을 앞뒤로 서서 보조 과정에서 내려가실게요.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서 등은 등적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보조받아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천천히 쭉 올라오고, 하체와 등 운동을 겸한 그 운동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보조를 받아서 더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밋, 자유도가 높은 운동인데 시니어부터 선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 클라이밋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밋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심폐체력 테스트와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동 모드 있고 수동 모드 있습니다. 좌우 체중 분배가 잘 균형이 있는지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폭을 얼마나 두고 무게를 얼마나 둘지 두 개의 변수를 좀 조절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정성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다리 길이는 보통 신장의 45에서 50% 사이입니다. 다리 길이에 0.4를 곱했을 때 조깅과 비슷한 혹은 달리기와 비슷한 형태의 클라이밋이 되고, 다리 길이에 0.5를 곱했을 때 런지와 비슷한 형태의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다리 길이 재고 거기다 또 0.4를 곱하냐 하시니까 저, 중, 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강도로 운동을 시킬 때 보폭은 키의 0.16에서 18 사이로 곱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중강도로 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20% 정도의 높이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 하체를 좀 강하게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키의 0.25를 곱한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인데요, 분당 몇 스텝을 밟았냐인데, 저강도일 때는 분당 50에서 70, 초당 한 스텝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느린 정도인데 50에서 70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중강도는 이제 빠른 등산 정도의 페이스인데요, 80에서 100 SPM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벌 할 때는 120 SPM 이상 유지해 주시면 되고, 선수들 시킬 때는 막 마지막에 뽑아내면 150, 170까지도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가동 범위를 다 활용했을 때의 기준으로 알고 숫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중간 정도 속도로 페달링을 하고 18초씩 4세트 빠르게 인터벌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또 마지막 5분 동안 중강도로 페달링하는 모드인데, 첫 세트와 마지막 세트는 조금 페달이 무겁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죠? 74요. 174 곱하기 0.25를 하겠습니다. 43.5인데 40만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발 균일하게 서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천천히 시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계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성향에 따라서 빠르게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되게 천천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의도한 속도대로 운동할 수 있게 지금은 10초에 15발 걷는다 생각하고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하고 잠깐 휴식. 인터벌 세트 한번 해볼 텐데, 똑같이 40cm로 드리고 초당 2스텝씩 밟아주세요. 세트가 끝났을 때 36발 이상 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시작! 느립니다. 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양한 모드를 구성해서 자유롭게 운동을 구성하시면 되고, 대신 무게가 무거워지면 속도가 좀 느려질 거고, 가벼우면 좀 빨라질 텐데, 또 마찬가지로 보폭이 클수록 느려질 거고, 짧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스텝 수가 많아질 텐데, 그 부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밋 시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